안녕하세요. 취재한의원 강남점 자궁난임센터 박지연 원장입니다. 네, 오늘 시리텔에서는 시험관 이식 후 행동 요령 그리고 착상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시험관 이식 후 주의 사항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시험관 이식 후 착상력을 높이기 위한 취재한의원의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문의 주시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시험관 이식 후에 누워 있어야만 하나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이전에는 이식 후 중력으로 다시 배출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일정 시간 누워 있거나 또는 입원을 해서 절대 안정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자궁은 보통 정굴, 즉 앞으로 휘어져 있어서 오히려 서 있을 때보다는 누워 있을 때 더 많은 중력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초음파로 실제로 추적을 해 보았을 때 이식 후에 바로 움직였는데도 이 부분이 수정란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2016년도에 나온 논문이고요. 시험관 배아를 이식한 후에 침상 안정을 취하는 것이 오히려 나쁜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는 제목으로 논문 발표가 되어 있어요. 이 논문에서는 환자군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비교를 해 보았는데 첫 번째로는 시험관 이식 후에 24시간 동안 침상 안정을 취한 경우였고요. 두 번째로는 시험관 이식 후에 10에서 30분 동안만 안정을 취한 경우였습니다. 비교를 해 보았는데 24시간 동안 오래 휴식을 취한 군과 10에서 30분 동안 짧은 휴식을 취한 군을 비교를 해 보았을 때 임신율과 출생률의 차이는 거의 없었고요. 주목할 만한 부분이 착상률의 경우에는 침상 안정을 짧게만 취한 군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다른 논문이고요. 이 논문에서는 시험관 이식 후에 활동을 저강도로 했는지 아니면 적절하게 중강도로 했는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어요. 사실은 이제 시험관 이식하신 후에는 환자분들이 고등도로 굉장히 과격한 운동을 하거나 움직임을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고등도 활동을 하시는 경우는 뺐습니다. 이 논문을 보았을 때 아래쪽에 보시면 임신율 그리고 착상률 그리고 실제 출생률까지 서로 비교를 했는데 저등도로 활동을 한 경우보다 중등도로 적당하게 활동을 한 경우에 이 세 가지 즉 임신율, 착상률, 출생 성공률이 1.5배에서 2배까지도 높았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따라서 저강도로 거의 움직이지 않고 정적으로 있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걷고 산책하고 활동을 한 그룹이 이제 시험관 시술 후에 결과가 더 좋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논문들을 보았을 때 우리가 시험관 이식 후에 적절하게 활동을 하는 것이 시험관 이식 후 스트레스 그리고 우울, 불안감 이런 부분들을 감소시켜서 임신을 성공하게 하는 데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식 후 환자분들께도 말씀드리는 게 시술 후에 꼼짝하지 않고 누워 있고 집 밖으로 외출하지 않고 집에만 있고 하시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무리되지 않는 선상에서는 일상생활을 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그 부분이 실제로 성공률도 더 좋았고요. 그래서 이식하고 그 직후에는 30분에서 2시간 정도까지만 안정을 취하시고 그리고 편안할 정도로 가볍게 움직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 후 1차 피검사 때까지는 집에만 계시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보다는 30분 정도 가볍게 운동도 하시고 일상적인 집안일도 무리가 되지 않는 선상에서는 하셔도 되고요. 샤워도 물론 하셔도 됩니다.
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이따 한 번 더 말씀드릴 거지만 착상침 치료도 내원해서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려야 그러면 환자분들께서 "이식하고 나면 집에만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논문들을 보았을 때에도 시술 후에 집에만 계시는 것보다는 나오셔서 정상 활동하시는 부분이 훨씬 더 좋고 따라서 한의원 치료도 받으시는 게 더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착상침에 대한 부분은 이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시험관 이식 후 핫팩을 해도 되나요? 네. 핫팩을 하는 것은 복부에 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험관 이식 후에 몸을 따뜻하게 체온을 유지해 주시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수정란은 열에 약합니다. 따라서 복부에 바로 뜨거운 핫팩을 대거나 찜질을 직접적으로 해 주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고요. 이보다는 족욕이나 발압팩 등을 통해서 발 쪽을 따뜻하게 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또 하나 이식 후에는 전신이 전체적으로 심하게 긴장이 되게 돼요. 이 때문에 어깨 통증이나 두통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고요. 따라서 어깨를 따뜻하게 이완을 시켜주시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시험관 이식 후 음식 섭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부분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평소에 드시지 않던 너무 좋은 음식을 찾아서 드시는 것보다는요. 오히려 담백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들 위주로 세 끼를 잘 챙겨 드시는 부분이 좋고요. 그리고 한쪽으로 편향된 음식 섭취보다는 지방, 단백질, 비타민 등 이런 영양분들이 골고루 섭취될 수 있도록 식단을 짜 주시는 것이 좋으세요.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이제 술, 담배, 커피, 탄산 또 맵고 짜고 이런 자극적인 음식들은 피해 주시는 부분이 좋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불규칙한 식사 시간 그리고 불균일한 식사량을 자제해 주시는 부분이에요. 환자분들 보면 저녁 식사를 너무 늦게 하시거나 아니면 과일을 늦게 드시거나 또 하나는 야식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너무 늦게 식사를 하시는 부분을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면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양질의 수면을 취할 수가 없게 돼요. 당연히 소화도 안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제해 주시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험관 이식 후 임신 증상은 무엇인가요? 신체 변화에 민감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식하신 후에 아랫배가 콕콕거려요. 가슴이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유두 쪽으로 통증이 있어요. 메스꺼워요. 아니면 열이 약간 나는 것 같아요.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세요. 이런 부분들이 임신의 증상이 맞고요. 하지만 아무런 증상 없이 임신인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상만 가지고는 임신을 판단할 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험관 이식 후에 임신 테스트기 반응은 언제부터 나오나요? 임신 증상에 비해서는 임신 테스트기의 반응이 더 정확하겠죠. 그렇긴 한데 이식 3일 배양 기준으로 했을 때 이식하고 5에서 6일째까지 임신 테스트기에서 연한 두 줄이 나오는 부분은 임신이라고 확진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난포 터지는 주사를 맞고 이식을 한 경우에 이 난포 터지는 주사의 영향 때문에 25, 6일째까지 임신 테스트기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5일 배양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틀을 빼시면 되고요. 난포 터지는 주사 안에는 HCG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HCG 성분이 임신이 되면 나오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성분이 굉장히 유사해서 이 부분 때문에 임신 테스트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3일 배양 기준으로 이식 5에서 6일째까지 연한 두 줄이 나오는 부분은 주사의 영향이기 때문에 임신이라고 보기가 어렵고요. 7에서 8일째부터는 임신 호르몬의 영향으로 두 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매일 계속 진해진다면 임신으로 확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로 이식 후에 착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 슈즈 한의원에서 어떠한 치료들을 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이 부분을 안내를 해드리기 전에 먼저 수정란이 안정적으로 잘 착상이 되고 유지가 되기 위한 자궁 내막의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어, 이 자궁 내막의 세 가지 조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내막 두께뿐만 아니라 자궁 내막의 질 개선이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시험관 이식을 시행을 하시는 병원에서는 내막 두께에 대한 부분만 신경을 쓰게 돼요. 하지만 착상 그리고 이 착상이 안정되어 이제 임신 성공 그리고 출산까지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내막의 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이 자궁 내막을 이루는 세포들의 내부 세포질이 팽창이 되어서 세포 간의 간격이 굉장히 조밀해지고 탄탄한 구조를 이루어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궁 내막을 이루는 모세혈관과 나선혈관이 굉장히 팽배하고 충혈이 되어 있어야 혈류를 통한 영양 공급이 잘 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잘 준비된 내막에서 이 수용성이 높아져서 착상에 유의한 착상 유도 물질을 잘 분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궁 내막의 질 개선을 위해서 슈즈한의원에서는 약으로는 착상탕을 처방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원내 치료로는 삼열 착상침 치료를 해드리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착상탕에 대해서 보시면 시험관 이식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저희가 처방을 해드리는 한약이고요. 수정란이 안정적으로 착상이 잘 될 수 있도록 자궁 내막의 환경을 개선하는 한약 처방을 저희가 해드리고 있어요. 이 부분은 착상탕이라고 한 가지가 딱 정해진 게 아니고 환자분들 몸 상태에 따라서 약제의 가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할 때 임신 성공률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배아의 질, 그리고 다른 한 가지 요인은 자궁 내막의 수용성인데요. 착상탕은 이 자궁 내막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역할을 해요. 이 부분은 해외 연구에서도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착상탕이 자궁 내막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 저희가 논문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배란 자극을 하면서 한약을 병행을 한 그룹이 임신율이 훨씬 높았고 이 부분은 자궁 내막의 수용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더라고요. 네, 두 번째로 삼열 착상침에 대해서 볼게요. 삼열 착상침은 자궁의 혈류 그리고 영양 물질 충만을 유도를 하기 위한 침치료예요. 우리가 임신을 시도할 때 가장 중요한 시기는 수정란이 자궁 내막에 착상하는 시기잖아요. 그리고 환자분들이 가장 긴장하시는 시기가 이식 후에 그 1차 피검사 전까지예요. 근데 저희는 이 시기에 환자분들을 그냥 쉬세요라고 방치하는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착상이 잘 될 수 있도록 돕는 치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삼열 착상침은 이 착상에 필요한 세 가지 조건을 준비하기 위한 침 치료고요. 그래서 저희가 1차 피검사 전까지 2번에서 3번 정도 환자분들 몸 컨디션에 따라서 내원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 혈자리는 기를 잘 운행을 하게 하고 그리고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그리고 몸에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이런 효능을 하는 혈자리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혈자리는 환자분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연구가 있더라고요. 시험관 이식 후의 침 치료가 자궁 수용성을 높여서 임신 성공률을 높이는데 유의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사실 일반 시험관 하시고 난 병원이나 아니면 다른 한의원에서는 시험관 하시고 나면 쉬세요 하고 그 이후에 치료에 대해서는 그다지 이렇게 언급을 하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 저희가 여태까지 임신 성공한
성공하시고 출산 성공하신 여러 환자분들을 보았을 때 착상침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 이 성공까지 이루는 경우가 훨씬 더 퍼센트가 높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환자분들에게 굉장히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논문 자료이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의 사연 볼게요. 시험관 아기 이식 후에 착상이 잘 안 되는지 유산이 자주 되어서 걱정입니다. 착상 후에 유산이 되는 원인은 뭔가요? 자궁 환경 문제인가요? 시험관 아기 이식 후 착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은 사연 주신 분뿐만 아니라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초진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병원에서는 내막 좋다고 했는데 착상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혹은 1차 피검사까지는 수치가 나오는데 2차 피검사하기 전에 유산이 되어버려요. 이런 식으로 내막에 대해 걱정을 그다지 하지 않았는데 착상이 잘 안 되고 자꾸 유산이 반복이 되는 분들이 계세요.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건강한 자궁 내막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부분이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한 번 더 주지시켜 보자면 그 건강한 내막이라는 하는 부분은 일단 첫 번째로 굉장히 구조 자체가 치밀하고 탄탄해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선 혈관이 굉장히 충혈되어 있어야 했고요. 이를 통해서 세 번째로 착상 유도 물질이 잘 분비가 되어 있어요. 그렇긴 한데 병원에서는 시험관 시술에 적합한 8에서 10mm 정도의 내막 두께만 강조를 하게 되고요. 이 내막 두께가 어떻게 형성이 된 부분인지 아니면 내막 두께뿐만 아니라 내막의 모양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내막이 두께가 아무리 두껍다고 할지라도 저희가 착상이 잘 안 되는 환자분들의 내막을 확인해 본 결과 분절이 있거나 울퉁불퉁하거나 아니면 균일하지 않거나 구부러져 있거나 이렇게 모양이 예쁘지 않은 경우가 많았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아무리 두께가 두껍다고 하더라도 건강한 내막이 아니기 때문에 착상이 잘 되지 않고 착상이 잠깐 되어도 유지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반복해서 생겨나게 되더라고요. 또 하나는 두께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호르몬 요법을 계속 하게 되면 자궁 내막의 두께는 자궁 내막의 두께는 볼륨감 있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내구성은 떨어지게 되고요. 따라서 안정적인 내막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시험관을 계속 반복하면서 내막이 만들어진 부분을 건강한 내막으로 볼 수 없고요. 이제 호르몬 요법 없이도 내막이 재생 가능한가? 이 부분을 저희가 굉장히 유의 깊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쉬즈한의원에서는 이 이식 후 착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일단 내막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첫 번째로 내막이 너무 얇은 경우에는 내막이 건강하게 자라지 않는 부분이 재생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내막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치료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식이 가능한 내막의 두께가 만들어졌다면 하지만 이 두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하고 충실한 내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2차적으로 내막의 구조를 조금 더 강화하는 치료를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의 퀴즈 볼게요. 다음 중 시험관 이식 후 나타나는 임신 증상이 아닌 것은 1번 아랫배 콕콕거림, 2번 유두 통증, 3번 탄력 없이 부드러운 가슴, 4번 미열 증상. 네, 4월 13일 금요일까지 카카오톡 쉬즈한의원 자궁센터로 정답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세 분을 선정해서 던킨 도넛, 그린티 라떼, 기프티콘을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부분은 카카오톡 쉬즈한의원 자궁센터로 문의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건강 다이어리 어플 쉬즈 안내해 드릴게요. 저희 한의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은 진료 기록을 연동해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생리 주기 관리, 건강 다이어리, 이벤트 정보, 자궁 건강 정보 등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많이 이용해 주세요.